시간에 어떤 교육으로 모였나요? 네, 심폐소생술. 이 심폐소생술은 어떤 환자에게 하는 응급처치일까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아무한테만 하는 것은 아니죠. 심장이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하는 응급처치인데요. 공통점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걷던 사람이 갑자기 막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이 운동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의식을 잃고 쓰러지죠. 이렇게 갑자기 발생하다 보니 장소가 어디예요? 병원이 아니죠? 어디예요? 그냥 우리 일상 속에서 이 환자들은 갑자기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이 발생 장소를 보니까요, 45%, 절반 가까이가 가정에서 발생을 하고, 나머지 20% 정도가 공공장소에서 발생을 합니다. 사실 정말 가족분들에 의한 목격이 많거든요. 이 점점 고령화 사회가 돼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심정지 환자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를 해가지고 21년도에는 최고치를 찍은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심정지 환자 생존율은 7.5%밖에 되질 않아요.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7.5%밖에 되지를 않을까?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다른 나라에 못지않아요. 이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은 몇 분일까요? 자, 이 심정지 환자는요, 심정지가 발생된 순간으로부터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받아야지 살 수 있대요. 몇 분이네요?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받아야 한다. 그게 골든타임에 대한 내용인데요. 심정지가 119 앞에서만 발생한다면, 혹은 병원에서만 발생한다면 사실 우리가 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지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일상 속에서 내가 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가 도와줘야 하니까? 우리가. 좋습니다. 119가 올 때까지 대처를 잘 하고 있어야지만이 이 환자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 배울 것은 여기 뭐라 적혀 있어요? 네, 가슴 압박 소생술. 심폐소생술은 아니네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맞아요. 인공호흡의 유무인 거죠. 이것은 말 그대로 가슴 압박만 하겠다는 얘기고요. 인공호흡은 다루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이 성인의 경우에는 가슴 압박만으로도 충분히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가슴 압박만 했을 때랑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랑 환자의 생존율에는 크게 차이가 없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일반인 분들을 모셔다가 목표하고자 하는 것은 가슴 압박을 좀 제대로 교육해서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끔 하자. 이게 1차적인 목표예요.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어요. 다가가서 도와줘야겠죠? 현장이 안전한지 이 정도는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어떤 손상이 있는지 모를 그럴 사람을 갖다가 막 흔들다든지 뺨을 때려버리면 더 다치겠죠? 우리 쓰러진 환자는요, 애기 다루듯이, 깐난 아기 다루듯이 관절을 잘 잡아가면서 부드럽게 대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3번 왜 안 될까요? 맞아요. 기도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 살에 들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적응량의 타액이 기도로 넘어가게 되면 반사적으로 막 기침이 나오잖아요.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의식이 없으면 기침도 꿀꺽도 할 수가 없으니 호흡기에 또 무리가 될 수 있겠죠.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게 결정적으로는 저 우측에 자동 심장 충격기라고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기계인지는 아세요? 심장. 충격. 근데 물을 갖다 뿌려놓으면 얼른 갖다 쓸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왜요? 맞아요. 감전될 수 있기 때문에. 전기 충격기이기 때문에 물기가 없는 곳에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물을 뿌려놓으면 말리고 건조시키는 데에 시간이 걸릴 거고, 처치가 늦어지는 만큼 생존율을 떨어뜨리는 행위가 되겠죠? 여보세요? 어떠세요?
잠깐 설명드릴 게 있는데 119 신고 방법으로 전화 방법이 익숙하시죠? 핸드폰에 카메라가 다 달려있죠? 119와도 얼굴을 보고 통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상황도, 주변 상황도, 환자의 상태도 직접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엄청 큰 장점이죠. 자, 이제 신고해보도록 할 건데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을 콕 집어서 지목을 하고 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이 사람이 알아차리고 얼른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할 수밖에 없게끔 콕 집어 얘기하셔야 돼요. 안경 쓴 분들은 119에 신고해주세요. 분홍색 옷 여러분 자동 심장 충격기 갖다 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자동 심장 충격기. 예전에는 자동 제세동기라고도 불렸던 그 기계입니다. 네, 중요한 건 여기부터죠. 이 사람이 심정지 상태인지를 판단해봐야 되고요. 그러하다면 처치까지 꼭 제공이 되어야겠습니다. 숨을 쉬면 가슴이 왔다 갔다 움직이고 숨쉬지 않으면 가만히 있을 겁니다. 그래요. 빨간색 글씨로 보니까 10초 이내로 행동하게끔 좀 지침이 되어 있죠. 너무 오랜 시간을 투자하지는 말란 얘기입니다. 물빨이. 맞아요. 골든 타임. 이 한 단어로 답변할 수 있는 거 맞죠? 네. 여보세요. 네, 가슴이 올라오는지 보면서 호흡하기랍니다. 잘하세요. 자, 물어볼게요. 여쭤볼게요. 의식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호흡 있나요? 없어요. 어떤 상태예요? 네, 심정지 상태구나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슴 압박의 가슴은 가슴뼈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그거 제스처 해보시겠어요? 아, 복장 터져 하는 제스처. 여기 치죠? 이 뼈 이름이 복장뼈예요. 흉골, 가슴뼈가 불리는 이 뼈를 찾아서 눌러줄 겁니다. 자, 쇄골뼈 한번 만져볼게요. 쇄골뼈 2개가 있죠? 네. 양 쇄골뼈 정중앙에 보시면 움푹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아, 여기가 가슴뼈의 시작이에요. 여기가 가슴뼈의 시작. 여기서부터 일자로 따라 쭉쭉쭉쭉 내려오다 보면 명치가 나옵니다. 명치 어디 있는지 아세요? 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 가슴뼈가 끝나는 지점이고 가슴뼈를 찾습니다. 자, 이 가슴뼈의 정중앙을 한번 가리켜 볼게요. 가슴뼈의 정중앙 해서 위쪽 가슴뼈, 아래쪽 가슴뼈로 구분 지어줍니다. 우리가 눌러야 할 곳은 위쪽일까요? 아래쪽일까요? 네, 아래쪽 가슴뼈가 되겠는데 명치는 누르면 대화인데요. 네. 절대 안 되죠. 급소라고도 이야기하고 명치는요, 뼈가 아니에요. 연골로 되어 있어요. 누르면 엉뚱한 장기가 손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명치 피해서 아래쪽 가슴뼈에 손을 얹어 진행합니다. 일단 가슴뼈가 쇄골뼈 중앙 들어가는 데부터 명치까지예요. 이 가슴뼈의 정중앙을 가리켜서 위쪽 가슴뼈, 아래쪽 가슴뼈를 구분을 짓고 이 아래쪽 가슴뼈에 손을 얹어서 진행하시면 돼요. 손 한번 얹어보시면 그쵸, 이렇게. 근데 명치는 누르면 안 돼요. 그래서 명치 피해서 아래쪽 가슴뼈. 손바닥에 들어가게. 그쵸, 손바닥 들어가게. 딱 아래쪽 가슴뼈. 보통 사람이 가슴뼈 크기가 딱 이만해요. 소아도 영아도 찾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우리보다 사이즈만 작을 뿐이죠. 가슴뼈 아랫부분 명치 피해서 압박한다. 넘어갑니다. 성인은 2손을 이용해서 압박을 할 건데요. 어느 손이 위로 올라가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힘을 잘 줄 수 있는 편안한 자세로 잡아주시고요. 자, 위에 있는 손은 깍지를 끼워서 주먹을 쥐어줄게요. 해서 위에 손으로 아랫손을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왜냐? 손바닥 전체가 닿게 되면 환자의 가슴뼈뿐만 아니라 갈비뼈가 같이 눌리게 돼요. 그죠? 일자 모양인 가슴뼈만 누르기 위해서는 이 분홍색으로 보이는 손꿈치, 이름이 손꿈치입니다. 손꿈치만 닿도록 아랫손을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포인트는 내 손꿈치가 환자의 가슴뼈 위에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힘이 손꿈치에 실리는 거예요. 가슴 압박 위치 확인하시고 손을 올려주세요. 손꿈치가 가슴뼈에 닿도록.
명치 피해서 아래쪽 가슴뼈. 팔꿈치 굽혀지지 않습니다. 쭉 편 상태에서 10도가 완벽해지면 환자에게 기대 따라 유지될 거예요. 가슴을 살짝 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압박이라고 해서 누르는 것만 잘 하면 되는 건 아니에요. 심장은 쪼그라들었으면 다시 어떻게 해야 되죠? 펴줘야 돼요. 쿵쾅. 그래야 펌퍼질이 되는 거죠. 누른 만큼 올라와 주시는 것 또한 너무 중요하고요. 이게 안 되면은 가슴 압박 하나만 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니 항상 생각에 두시고 진행하셔야 돼요. 근데 좀 문제가 뭐냐면 가슴 압박은 체력적인 소모가 꽤 커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기대게 되거든요. 환자한테 기대게 되면은 이완이 돼야 한대요. 안 돼요. 꼭 누른 만큼 올라온다는 것을 생각에 두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완을 잘 시켜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손을 아예 가슴에서 이렇게 딱 띄워버리면 이 위치 바뀌니까 안 되는 거죠. 누른 만큼 올라올 때 손은 딱 가슴뼈에 고정한 상태에서 진행을 합니다. 입으로 숫자를 세면서 종소리 털어드리지 않습니다. 자, 누른 만큼 올라오는 것 항상 생각해 두시고요. 들어갈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엉덩이 벌써 오세요. 오른쪽 앞으로 올라오겠어요. 하나, 둘,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서 새내기 대회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학생들 한 400명 정도 같이 하는 협박 행사에서 이제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해서 예방 차원에서 학생 임원진들끼리 교육받아서 우선교통에 개발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런 CPR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흔하지는 않은데 저희가 또 아무래도 학생들을 이끌어서 주관해야 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고 가서 또 사고 없이 또 만약에 발생하더라도 배운 점을 이용해서 잘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깨우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 임원진이 모두 참여해서 교육받는 게 정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했던 우리 여러 행사에서도 이런 교육을 미리 받아서 행사 내에서도 교육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대전시 유성구에서는 모든 일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심폐소생술은 정말 일반인 모든 분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응급처치입니다. 왜냐하면 이 심정지 환자가 우리 일상 속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심정지 환자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네, 막상 배워보면 크게 어렵지 않으니 저희 구청으로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아주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